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옆에 차영주 IS경제연구소 소장 나와 계신데요.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해소된 이후에 지수가 반등할 때 그때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들, 업종들 살펴보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중심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왜 이렇게 많이 시장이 떨어지는지 이게 뭔가 관세 충격 때문에 그러는 건가 아니면 뭐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매도해서 그러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적인 리스크도 뭐 깔려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불확실성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현대차 같은 거 피해갈 줄 알았는데 현대차도 이제 지금까지는 25% 보편 관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현대만 빼고 발표할 수 없었다라는 뭐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논한다 하더라도 일단 현대가 들어갔다라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4월 3일 날은 이제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보편 관세와 상호 관세가 다른 것은 보편 관세는 25% 그러면 이제 글로벌리 모든 국가가 적용이 됩니다만 상호 관세 같은 경우 각 나라별로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여기겠다라는 게 상호 관세의 기본 개념이라 우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현재 증폭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3월 31일 날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차장고가 증가했던 이제 종목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략 지금 현재 3월 23일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26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차장고가 60조가 넘어섰습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매도를 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죠. 또 정치적인 불안감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오늘은 또 상당히 많은 또 찌라시들이 증권가에 좀 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증폭이 되면서 현재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러니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종종 요즘 인용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영화 강릉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불확실성이 있을 때 과연 선뜻 누가 주식을 사려고 들겠냐라는 생각을 보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빠지는 것이 팔자가 많아서냐 사자가 없어서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도 급격히 줄어들면서 사자가 없고 팔려는 분들만 마음이 좀 조급해진 그런 형국이고 오늘은 또 삼성전자 입장에 삼성전자도 오늘 왜 빠지느냐? 분기 배당락입니다. 네. 배당락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이제 오늘 사셔서 배당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샀으면 배당을 받는 건데 그것까지 겹치면서 삼성전자마저 밀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3월 17일 이후에 외국인 사자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포착이 돼서 그런 부분은 이제 긍정적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좀 겹쳐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런 흐름은 좀 없어지고 있고 근데 전반적으로 수급이 좀 변화했다라는 건 동의하시나요? 일단 뭐 수급이 조금 변한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근데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수급이 뭐냐면 이게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도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표현드리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 빳빳한 신권이 새로 들어오느냐 네. 아니면 기존에 국내에 있었던 자금이 도느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국내에 있는 자금들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원하는 것은 뭐죠? 외국인들이 빳빳한 신권이 이제 신규 자금이 유입돼야 되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3월 31일 이후에 4월부터는 신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에 현재 지금 무게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이 그러니까 오늘은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다른 것들이 못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걸 팔아서 삼성전자를 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흐름들은 현재 지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롱숏 펀드에 대한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이제 국내에서 자금이 도는 대형주 위주로 그런 포트폴리오가 되지만 결국은 이게 한계에 다다르면 어떤 게 들을까요? 빳빳한 신권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저는 그 무게중심을 두고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진노는 관세, 차라리 관세도 빨리 오픈이 돼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또 대응책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것도 빨리 어떤 방향으로인지 결정이 조만간 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더군다나 환율 같은 경우 이제 그러면 급속도로 또 방향을 잡겠죠.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 터널 끝에 있는 정말 마지막 터널 끝에 있는 우리 국내 증시가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기대감이 있는 요소인지. 첫 번째는 마이크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메모리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렇다면 메모리 시장에 이제 판매자 우위의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요. 이게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이 좀 상당할 것 같아서 그거를 이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마이크론이 가격을 올렸다. 그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냐, 이제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냐,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수요자 위주의 시장이라면 가격을 떨어뜨리겠죠. 싸게 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 위주의 시장은 뭐다? 가격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면 공급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가격을 올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마이크론 같은 경우 제품 가격을 전면적으로 인상시킨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지금 이제 우리는 투자자는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죠? 투자자가 소비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 투자를 해야 적절하게 그러한 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내는 이런 부분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은 판매자 우위의 시장, 이것을 현재 나타내는 신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기업의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면 현재 지금 막대한 재고를 떠안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긍정적인 이익이 향유될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휴대폰이 전체 매출의 30%지만 영업이익의 절반은 반도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유사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우리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렇게 가격을 올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어내야 될 신호는 뭐냐면 재고가 소진돼가고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기업의 재고는 특급 영업 기밀이기 때문에 발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은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이 됐기 때문에 저가로 굳이 팔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봐야 되겠거든요. 저는 그러면 오히려 마이크론보다 삼성전자한테는 긍정적이다. 삼성전자가 재고가 워낙 많았고 하이닉스는 HBM으로 우리가 논외로 치자고요. HBM 잘 벌고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마이크론 이것을 보고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 주식에서 마이크론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방송을 지금 낮에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에도 관심이 많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크론 이꼬르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신호다. 저는 이렇게 읽어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삼성전자의 가격 인상론도 좀 솔솔 나올 가능성이 또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럼 자연스럽게 지금 SK하이닉스는 오늘 뭐 여러 가지 여파 때문에 20만 원 선이 붕괴되기는 네. 했고 삼성전자는 6만 원 선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 네. 이러한 흐름들은 좀 해소가 되겠네요. 이런 부분이 잘 풀린다면.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만 원 시도, 그다음에 그 하이닉스는 20만 원 이하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6만 원에 대한 안착이 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온 건 이제 수급론이에요. 수급론으로 삼성전자가 올라온 상황이죠. 수급론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 이제 마이크론발 디램이라든지 랜드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이건 플러스 알파가 붙은 거고 여기에 HBM이 붙으면 플러스 더블 알파가 붙은 거죠.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알파가 붙었다라는 것이 삼성전자가 6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고 다음 주부터는 저는 삼성전자 외국인 신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에 무게중심 두는 거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지수가 변동성을 나타나다 보니까 같이 밀리는 형국인 것 같아요. 하지만 20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국내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0만 원대 후반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30만 원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하나 약간 좀 걸리는 것은 그 데이터 센터발 네. 노이즈가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보시는지 잠깐만 저는 이제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노이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노이즈가 아니냐라고 본다라면 이 뉴스를 우리가 찬찬히 좀 봐야 되겠죠. 뉴스가 찬찬히 좀 봐야 되면 마이크론이 지금 이제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연기를 한 것이지 이거를 안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연기와 그다음에 중지의 차이점은 뭐냐? 연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해야 될 것이 워낙 많습니다. 투자해야 될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군다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라는 것은 막대한 자금이 단기간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뷔페에 갔다라고 하면 뭐 고기도 먹어야죠, 수산물도 먹어야죠, 뭐 양식도 먹어야죠, 빵도 먹어야죠. 이거를 한꺼번에 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다 못 먹죠. 오히려 이것을 분산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먹어가는 것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제 경험을 이제 공유하는 건데 마이크론도 지금 그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마이크론이 현재 지금 투자해야 될 투자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디가 효율적이냐라고 본다라면 지금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굳이 유럽의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유럽은 인공지능에 대한 폭발이라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장 자체가 워낙 크지는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 관세에 따라서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오히려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것들이 낫겠다라는 정책적인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 삼성전자가 칩스법에 따라서 미국에 투자를 들어갈 때 하이닉스가 따라 들어가려다 잠깐 멈췄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하이닉스한테 자금 사정을 원활하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그때 미국에 투자를 해서 TSMC와 같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장 증설 비용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때 잠깐 멈추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 부담이 적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언젠간 유럽에 들어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속도 조절론에 따른 우리가 이제 과잉 시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중단 소식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속도 조절이 지속적으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의견 좀 참고해 주셨으니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양한 좀 이제 업종 섹터를 봐야 되는데 건설주 최근 네. 이제 증권사에서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좀 목표 주가를 상향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근데 업황 턴어라운드 이거 진실호 거진 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벌써 네. 이제 이재 기자께서도 이제 네. 그 시장을 보시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 이제 턴어라운드가 맞아?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 있죠. 지금 현재 PF 문제. 아직 해결 안 됐죠. 그다음에 금리도 여전히 조금 우리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미분양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죠. 네 번째는 경기 불안. 물론 이제 주택 가격이 조금 일부 그 토호제 해제 지역에서는 들썩거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로 놓고 보면 건설주가 과연 올라갈 수 있는 게 맞아?라고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저도 그래서 그런 의구심을 갖고 리포트를 좀 봤어요. 그런데 그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영업이익이 상당히 개선된다라는 그러한 비유가 전체적으로 쭉 그러니까 몇 개 이제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들의 공통된 비유는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물론 그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라든지 PF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프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일부 GS건설 같은 경우 주택에서 비교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들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또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묵은 거가 감안된 지금 이제 주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증권사에서 이런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거의 50% 가까이 상향 조정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리포트 빨이라는 게 먹히거든요. 근데 건설주가 지금 갖고 있는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임시정부를 유엔에 설치하자 이게 나오면서 이제 종전 협상이 좀 빨라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말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건설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상황에서 이러한 대형 건설사 위주로 리포트가 긍정적으로 나왔고 읽어보니까 논리가 탄탄해요. 그렇다면 어떤 거 보이냐? 소위 리포트 빨이 붙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리포트를 보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매에 나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애널리스트가 주가를 맞추느냐 안 맞추느냐 이거는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논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가 신선한 시각으로 기업을 분석했고 그것을 외국인과 기관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라면 주가는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어제 반응을 했고 오늘은 지수 대비 빠져 있긴 하겠습니다만 다시 재차 반등할 가능성에 저는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 관련해서는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산 건전성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부동산 PF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손이 선뜻 잘 안 가는 게 사실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일부 건설사 특히 이제 DLENC 같은 경우는 재무 건전성이 오히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중소형 건설사들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건설사들은 지금 좀 어려운데 대형 건설사들은 그런 리스크 관리가 좀 들어가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건설사도 좀 구분해서 보자. 그러니까 이제 대형 건설사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지방에 이제 있는
있는 건설사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러우 전쟁 끝나고 나서 재건에 들어가야 되는 건설사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조금 그 세밀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 소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뭐 현대건설, 뭐 DL ENC 리포트도 나온 것 같고 예. 정말 GS건설, 업황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찌됐건 영업이익 개선과 수주를 바탕으로 좀 그렇죠. 탄탄한 데이터가 눈에 보일 종목들 좀 가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예. 의미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주 갈 건데 워낙 이제 K 뷰티의 명성은 뭐 이제 자자합니다. 본격적으로 선진 시장 진출을 하면서 캐파를 확장하고 있는 와중에 실적 기대감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또 증권사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틈새 시장에서 또 화장품주들이라든지 임의용 기기들이 올라요. 뭐 휴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당 부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뭐 몇몇 종목들이 오늘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요소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 이제 미주란에 대한 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선진 시장 진출에 대한 얘기들, 유럽 시장 본격 진출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주가 수준들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APR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큰 폭의 상승세를 이제 움직였죠. 올해 1조 원대 매출 달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어제 이제 큰 폭의 그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긍정적인 움직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임의용 기기, 뭐 화장품 이런 거 너무 단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실적 베이스로 움직입니다.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때는 중기적으로 좀 묵직하게 보셔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겠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그 실적이 있고 지금 이제 특이한 것은 뭐죠? 건설도 앞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임의용도 말씀을 좀 드리는 거, 화장품도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지수 변동성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거죠. 롱숏 펀드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 공매도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정치적인 불안감에서도 피해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주가 빠질 땐 경기방어주로 뭐 통신주라든지 배당주로 보지만 그렇지 않고 실적이 있는 이러한 쪽들이 현재 지금 대안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평가된 이제 엔터주 이 부분도 좀 봐야 됩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맞물리면서 한때 좀 주가가 튀어오르기도 했었죠. 오늘 좀 잠잠한 흐름들이 최근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이 풀리면 다시 한번 또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은 있죠. 예. 오늘은 좀 많이 빠지지는 않고 오늘은 게임즈가 조금 올라가는 한국에 그러니까 어제는 엔터 쪽들이 올랐고 오늘은 좀 게임 쪽들이 올라가는 것이라서 서로 이제 시속 게임원식이라는 거죠.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어제도 제가 이제 이데일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중국의 공연 관계자가 이제 입국을 했어요 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한한령이 좀 해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좀 어제부터 서서 이제 고개를 좀 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따라서 엔터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 저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죠. BTS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되겠고 SM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보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엔터사들이 이제는 좀 이제 봄이 되고 나면 결국 이제 공연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지금 열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고려아연의 호주 자회사가 있습니다. 썬메탈 홀딩스. 네. 여기가 영풍의 지분을 10%로 끌어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상호 출자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로써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이 됐습니다. 25.4%로 제한이 됐다라는 속보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한 대담 앞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거치면 다시금 튀어오를 수 있는 섹터를 좀 조목조목 따져주셨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4월 시장도 함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